카이스트는 제 과학자로서의 꿈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또 최근에 제가 1,080만 원을 학과에 기부했다고 몇몇 언론사들과 이제 뉴스에서도 취재를 하러 왔었는데요. 카이스트에 대한 애교심을 만약에 수치화할 수 있다면 제가 우리 학교 탑 5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면 충분히 큰 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카이스트 신문 홈페이지에 이창섭하고 치시면 제 글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오리 연못으로 산책을 나오던 꼬마의 꿈은 5살 때부터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대전 토박이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대전에서 다니고 있는 이창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4년간 카이스트 글로벌 영재교육원을 수료했고요. 그때 영어반, 한국어반이 그때 나눠져 있었는데 영어반으로 3년을 듣고 마지막에는 연구과정, 사사과정,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거 화학 과정을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교육에서는 어쨌든 평균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탐구심이라던가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배우는 지식이 도움이 됐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고 동료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그런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 토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유익했고, 그런 경험들이 그 뒤로도 이제 과학자, 과학 인재로서 이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카이스트에 대한 애교심을 수치화할 방법이 있다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탑 5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을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입 카이스트에 붙었을 때까지, 그리고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항상 카이스트를 굉장히 사랑해 왔고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광영 총장님께서 제가 입학하실 당시에 함께 취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Q 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걸 시도하셨고, 그거에 저도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도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유니세프에 기부를 해서 지금 10년째 기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그다음에 새내기 때부터 입학했을 때부터 우리 학교에도 정기 기부를 시작했고, 그것을 우리 학과 발전기금에 로 전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최근에 언론 보도로 좀 나왔었죠. 몇몇 신문사랑 그다음에 TJB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오보가 있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정기 기부인데요. 그러니까 3만 원씩 30년간 기부해서 총 1,080만 원인데 그걸 마치 제가 이제 한 번에 기부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조금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우선 기부랑 관련돼서는요, 제가 기부 동아리 카이네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학교의 첫 화사라고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총장님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당시 새내기로서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직접 기부금을 모아서 학생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다가 쓰자. 그러면 카이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과 주인 의식도 신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장님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카이네이션이라는 기부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를 위해서 학생인 내가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카포전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열리는 카포전까지 포함하면 4년째 제가 과학 퀴즈 종목에 선수 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으로도 게임을 하는데 인공지능 선수 단장도 지난 2년간 맡아서 했고요. 이 두 종목을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동아리도 또 만들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동아리 4개를 더 했고요. 취미 활동으로.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에서는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학과 학생회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최하고 학과 행정 일도 하고 이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도 학생들의 그런 복지 증진과 학교 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네요. 네, 우선 혹시 이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보고 있다면 네.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피곤하고 네. 학업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학업에 정말 많은 방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제가 제가 나중에 연구자, 과학자 혹은 뭐 대학 교수가 됐을 때 미래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공부만, 연구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와 관련된 행정도 잘해야 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PR도 잘해야 되고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학업 외에 제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학생 사회라고 통틀어서 말하는 이곳에 남긴 그런 발자취들을 보면 이제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뭐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취미도 여러 개 가지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는 제 과학자로서의 꿈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제 자소서에, 그러니까 대학 입학할 때 자소서에 썼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말마다 우리 연못으로 산책을 나오던 꼬마의 꿈은 5살 때부터 과학자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주말마다 저를 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낮 동안 놀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노을 질 때쯤이 되면 오리 연못에서 거위들한테 밥 주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카이스트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영재교육원 4년 동안은 카이스트가 더 어릴 적 꿈이었던 것을 연구자라는 모습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영재원 동료들, 친구들과 그 길을 이제 함께 가는 법을 또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영재원 멘토 선생님께서는 제가 뭐 진로 관련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섭아, 너는 과학을 할 자질을 누구보다도 갖춘 학생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길을 잃고 늦거나 아니면 멀리 돌아가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과학자라는 자리에 도착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되게 나침반처럼 뭐 힘든 사춘기 생활, 뭐 과학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재교육원을 졸업할 때 4번째 졸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멘토 선생님들이 학사 졸업이라고 엄청 이제 장난으로 축하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로 여기를 돌아와서 학사 졸업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다짐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서 기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카이스트에 항상 이제 오고 싶어 했고 또 들어오고 나서도 항상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신소재공학과에 가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류의 산업이 요구하는 신소재를 찾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뿐만 아니라 전산학부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지금은 굉장히 느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얻고자 바이오민 뇌공학과에서 뇌공학도 공부를 지금 복수 전공으로, 둘 다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요즘 이제 유행하는 챗GPT처럼 내가 어떤 성질을 가진 신소재가 필요해 라고 인공지능한테 말해주면 이러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소재를, 그러니까 각 산업에서 필요한 소재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난 직업적인 꿈으로 본다면 저는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후학을 길러내는 일도 굉장히 보람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더 먼 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면 충분히 큰 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학문적인 꿈은 노벨상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꿈은 제가 제 능력이나 아니면 뭐랄까 덕, 성품, 이게 주변에 인정을 받아서 카이스트 총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꿈은 제가 연구한 그 결과로 크게 성공을 하든, 아니면 제가 좋은 동료들을 둬서 회사를 차리고 이런 친구들을 둬서 이런 친구들로부터 받든 카이스트에 1,000억 원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적인 꿈입니다. 네,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요즘 제가 새내기들 대상으로 수업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그 고학번 선배들이 새내기들한테 리더십 수업을 여는 게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으로 저는 SF 소설로 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강좌를 열어서 여러 가지 SF 소설들을 읽고 그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SF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SF를 쓰는 아마추어 작가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 신문에서 개최하는 그 카이스트 문학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선된 적이 있어서 카이스트 신문 홈페이지에 이창섭하고 치시면 제 글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SF를 좋아해서 SF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션 아시죠? 네네. 마션 작가 앤디 위어의 후속작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책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과학적 고증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저는 막 펑펑 울면서 읽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공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본관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고 들었는데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도 카이스트가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카이스트를 넘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